서브라임 텍스트 에디터를 열었고요. 그리고 공부할 폴더, 렉처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요.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 볼 겁니다. 하나는 텍스트 파일, 다른 하나는 HTML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텐츠를 붙여놓고요.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하죠. 렉처에다가는 semantic markup.txt라는 파일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use text, 텍스트라는 확장자 파일을 사용하고요. 하나 더 저장하겠습니다. 텍스트 대신에 HTML이라는 확장자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save. 그러면 두 개의 파일이 생성이 됐죠. 하나는 txt 파일이고 하나는 HTML 파일입니다. 아이콘을 보게 되면 하나는 문서를 열리는 듯한 느낌의 아이콘을 보여주고요. 다른 하나는 웹브라우저, 크롬으로 열리는 형태로 보여주는데요. 여러분과 다르다면 운영체제의 기본 브라우저가 크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해당 문서를 먼저 브라우저에서 열어보겠습니다. 브라우저를 구동해 보도록 하죠. 웹브라우저에서 하나는 HTML 파일을, 하나는 텍스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두 개가 화면에 보여지는 게 다른데요. 텍스트 파일과 다르게 HTML 파일의 경우는 웹브라우저가 해석을 해서 구조를 설계하게 됩니다. 구조를 설계한 부분을 확인해 보려면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검사를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엘리먼츠라고 하는 패널이 보이는데 이러한 도구를 개발 툴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보면 저희가 작성하지 않은 HTML, 헤드, 바디 이와 같은 형태의 내부에 우리가 작성한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컨텐츠라고 하게 됩니다. 이 컨텐츠를 브라우저가 해석하면서 자동으로 우리가 만들지 않았던 것들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을 마크업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작성한 내용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non-semantic markup입니다. 의미가 없는 형태의 구조라는 거죠. 반면 텍스트 파일을 열고서 브라우저의 가운데 버튼을 누른 후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보이는데요. 내부에는 pre라고 하는 요소가 생기고 내부에 텍스트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txt 파일을 브라우저가 이와 같이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보다시피 브라우저는 파일 확장자에 따라서 임의의 형태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HTML 엔지니어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브라우저가 임의 해석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해석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크업은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요. 이 구조를 의미있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HTML을 공부하실 때 각 태그 또는 요소마다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적용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텍스트 파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시멘틱 마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워드를 작성한다고 한다면 제목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HTML에 대한 내용부터 목표에 대한 얘기에 대한 글은 하나의 글의 덩어리죠. 단락이라고 보게 됩니다. 즉 제목과 단락이라는 정보를 브라우저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가볍게 한번 구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작성했던 HTML 파일의 구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목과 단락의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요. 제목은 헤딩 요소가 되겠죠? 보다시피 HTML의 요소는 시작이 있으면 끝을 통해서 감싸줘야 됩니다. 감싸는 것은 여러분이 사용자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컨텐츠, 그 컨텐츠를 제목이라는 형태의 의미를 가진 태그 또는 요소로서 감싸줘야 되는 거죠. 헤딩이라는 것은 직관적인 이름 형태죠. 하지만 이 이름을 쓰면 브라우저가 올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약속에 어긋난 형태이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약속이라는 것은 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웹표준이라 불리는데요. 웹에서 웹브라우저가 보여지는 화면에 올바르게 그림을 그리게 만들려면 의미를 규칙에 맞게끔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타낼 때는 헤딩을 줄여서 H라고 쓰게 되고요. 레벨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H1 레벨로 시멘틱 마크업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감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로소 제목으로서의 역할,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락은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요소로 감싸게 됩니다. 이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단락을 의미하는데요. 글의 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 또한 패러그래프라는 플레임을 쓰기보다는 단락을 의미하는 P라고 하는 요소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P 요소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패러그래프 요소, 위에 있는 H1으로 작성되어 있는 이 요소를 헤딩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저장을 해보고요.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작성했던 문서에서는 제목이고 단락이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브라우저는 하나의 컨텐츠로 인식을 했는데요.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는 제목 요소와 단락 요소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제목이고 이것은 단락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브라우저는 제작자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요소의 의미를 부여해서 보여주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 설계, 시멘틱 마크업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수업은 앞으로 이 시멘틱 마크업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할 준비가 되셨죠? 앞으로 우리는 제목과 단락뿐만이 아니고 약속되어 있는 HTML의 요소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